전체적으로 안양 쪽을 좀 지켜봤는데요. 이 사실 안양이라는 위치 자체가 거의 준서울이거든요. 준서울. 그래서 한때는 거의 이 넘사벽이었어요. 가격대가 거의 준서울이었기 때문에 특히 여기 평촌, 뭐 범계 이쪽은 가격이 엄청나게 올랐었던 지역입니다. 근데 지금 보니까 가격대가 좀 많이 무너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뭐 이런 거 여기가 쭉 올랐잖아요. 6억 지금. 근데 이거 5억 이하잖아요. 거의 20%? 30%? 예. 지금 얼마야 지금 여기? 7억에서 지금 얼마입니까? 5억이잖아요. 30% 정도 떨어지고 있는 것 같아요. 30% 정도. 그래서 제가 볼 때 지금 서울은 좀 부담스럽고, 여기가 사실은 뭐 이게 학원가도 많거든요. 제가 듣기로는. 그리고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좀만 가면 광명이고 좀만 가면 뭐 과천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리고 여기 지하철이 또 있기 때문에 금방 또 서울로 가요. 그래서 준서울을 원하시는 분들은 여기 안양도 한번 노려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긴 해요. 그 30% 이상 전체적으로 아파트값 떨어진 것 같기 때문에 여기가 나름 괜찮습니다. 왜냐면은 여기도 이게 보시면 다시 말씀드리지만 여기가 이제 그 도로라든지 지하철이 굉장히 그 밀도가 높아요. 확실히 중앙부에 속해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사통팔달이라고 표현할 수 있을 정도로 교통이 발달되어 있는 도시고, 그리고 그 서울 쪽 접근성도 굉장히 편하기 때문에 거의 준서울이라고 말할 수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격대가 거의 30% 이상 떨어진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이쪽을 역세권 중심으로 좀 보고 계시다가 때가 되면 또 구입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좋아. 안녕하세요, 구독자 여러분. 황금 돼지저금통입니다. 예, 오늘도 퇴근 후에 한번 영상을 한번 찍어봐야겠죠? 먹고 살기 힘듭니다. 열심히 해야죠. 예, 오늘 지역을 보니까 제가 지금 안양을 좀 안 했더라고요. 그래서 안양 좀 부동산 아파트를 좀 보려고 하고요. 안양을 이렇게 보니까 요 민안구, 동안구로 이렇게 나눠져 있고, 저 중심지는 이제 동안구 쪽 이쪽이고, 만안구 쪽은 조금 지역이 좀 작은 것 같아요. 이게 산으로 둘러싸여 있고, 그리고 오른쪽으로 가면 이제 과천 그리고 강남이 연결돼 있고, 왼쪽 위로 가면은 뭐 광명하고 금천구가 돼 있기 때문에 이 거의 준서울이라고도 볼 수는 있죠. 최근에는. 예전에는 좀 이제 외곽이었지만 점차적으로 이제 수도권 자체가 이제 확장되면서 이제 제가 볼 때는 안양 정도도 거의 준서울이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광명하고 과천처럼. 그리고 지하철도 뭐 1호선 다니고 뭐 4호선도 다니고 하기 때문에, 그리고 뭐 바로 옆에 또 3번 IC가 있고 순환고속도로도 다니기 때문에, 그리고 여기 보니까 또 제2경인 고속도로도 있고요. 뭐 이쪽에 서해안 고속도로도 있기 때문에 나름 교통의 중심지입니다. 그래서 그 안양 쪽 좀 아파트 상황을 좀 보려고 하고요. 그래서 지금 보면은 이게 만안구인데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물건이. 금년 1월 1일부터 지금까지 전체 물건이고 거의 한 10건? 그리고 동안구도 한 15건 정도 되는 것 같고요. 그 가격대를 딱 봤을 때 가격대가 한 5억에서 15억대, 그러니까 중산층 이상 쪽 아파트인 것 같고요. 크게 그렇게 비싼 것 같지는 않아요. 아파트가 뭐 10억, 20억대 이런 아파트는 아니고 한 5억대부터 한 15억 사이. 뭐 새 아파트는 한 10억 넘고 그냥 아파트는 한 5억 좀 넘고 뭐 이런 수준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격대만 봤을 때는 그렇게 뭐 중산층들이 사는 동네인 것 같아요. 넘사벽인 가격은 아닌 것 같고, 그래서 그 중에 이제 낙찰된 건들 좀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동안구 평촌이죠. 평촌 꽃마을 아파트 이게 30평대고 6.5억 유찰, 그래서 5.2억이니까 한 6억대 낙찰되었을 것 같고요. 그냥 아파트고 위치 자체는 좀 멀긴 한데 저쪽 끝에 평촌역이 있네요.
여기 뭐 오뚜기 공장이 있고, 음. 여기 보니까 한림대 성심병원도 있네. 좀 멀긴 먼데 좀 역세권이라고 보면 조금 그런데 이렇게 역하고 그리 멀진 않습니다. 그래서 현재 가격을 보니까 이게 지금 호가가 지금 몇 평이냐, 지금 38평인데 호가가 지금 10억 11억이고요. 지금 21년도 6월 달에 12억, 11.9억이 거래되고 지금 거래가 없어요. 거래가 없고, 이게 이 전세가 지금 되게 왔다 갔다 하는데, 지금 한 4억에서 그러니까 최근에는 한 23년도 같은 경우는 한 5.5, 5.6억 정도네. 5.6억. 그러면 이제 여기서 보면은 중요한 포인트인데, 거래가 없잖아요. 매매가를 알 수가 없거든요. 근데 전세가가 5.6억이에요. 그러면 지금 이게 되게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경매 낙찰이 거의 지금 한 6억 정도에서 받았을 걸로 이제 예상이 되거든요. 그러면 지금 여기서 지금 호가라는 것 자체가 사실은 의미가 없거든요. 지금 사는 사람이 없어, 이 호가에. 지금 사는 사람이 없고, 실제로 지금 낙찰가가 거의 6억 수준이라고 한다면 지금 이 가격대는 거의 살 사람이 없다는 거거든요. 그리고 6억에 만약에 받았다. 근데 전세가 지금 5.6억이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6억에 받으신 분은 잘 받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뭐 4천만 원만 있어도 전세를 놓으면은 이 집의 소유권을 얻을 수 있고 하기 때문에 지금 현재 이 호가라는 것 자체가 좀 완전 왜곡이 되는 것 같아요. 왜 그럴까요? 꿈동화? 그래서 지금 이 집 같은 경우는 좀 뭔가 집주인들이 잘못 알고 있는 건지, 뭔가 좀 이 매매가? 호가 자체가 이제 과거 데이터를 기준으로 내놓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지금 사실상 여기는 아예 지금 어떻게 보면은 공급자들이 가격을 안 내리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바닥을 지금 치려면 시간이 오래 걸릴 것 같고요. 그래서 지금 이런 데이터를 보고, 그리고 예를 들어서 이런 그 낙찰가를 보고 오면 이 호가가 되게 비싸다고 생각을 하지만 실제로 부동산에 가면 이 집밖에 없다고 그러면 여기 딱 살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지금 말한 요 비교 데이터가 이 집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되게 중요한 정보가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거래가 안 되고 있습니다. 이거는 되게 중요한 포인트고 참고하실 때 좋은 사례가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공작 아파트, 동안구 공작 아파트, 그리고 5.5 유찰, 4.4 유찰, 3.5, 그럼 4억 정도의 낙찰됐을 걸로 생각이 되고, 복도식 아파트네요. 복도식 아파트, 소형 복도식 아파트예요. 네. 그래서 지금 보면 이런 데이터를 제가 굉장히 좋아합니다. 아주 좋아요. 전세, 죽여. 그래서 지금 이게 몇 평이냐? 20평이잖아요. 20평 아파트, 소형 아파트 한 2명 살기 좋겠죠. 신혼부부는 괜찮을 것 같아요. 근데 지금 호가가 4.7억이에요. 근데 최근에 이제 거래가 없다가 최근에 실거래가가 지금 최근에 4.1억 정도 찍었어요. 그러니까 가격이 지금 떨어지고 있다는 얘기죠. 지금 바닥 찍었다고 볼 수 없는데 실질적으로 지금 여기 4억 500, 막 3.9억도 있잖아요. 근데 호가가 4.7억이잖아. 그럼 실제적으로 거래가 되고 있는 가격하고 호가랑 굉장히 좀 거래가 있는 것 같고요.
전세가 같은 경우는 지금 여기 2억 정도 하네요. 지금 1.9억도 있으니까 최근에 또 굉장히 수요가 많고 그러면은 거의 지금 전세가율이 50% 정도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수요는 엄청 많은데 지금 매매가 자체를 아직 안 내린 것 같아요. 다시 말해서 바닥을 찍은 건 아닌 것 같고 그래서 지금 수요자들 좀 기다리고 있는 것 같고요. 공급하시는 분들은 가격을 조금씩 깎고 있어요 지금. 근데 이 낙찰가를 한 4억에 받으신 분이 4억에 받았다. 근데 4억에 받았다 그러면은 여기 지금 4억 이하에서 팔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만약에 4억에 받았다면 잘못 받은 거고 한 3억 6천 받았다 그러면 잘 받은 거지. 3억 6천에 받았다 그러면은 그래도 전세가 대비 많이 받은 거니까 사실은 이 가격으로 낙찰받은 것도 조금 문제는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아파트 같은 수요가 많기 때문에 주목을 할 필요는 있으나 현재 매매가 같은 경우는 아직은 뭔가 바닥까지는 안 왔다. 다시 바닥이라고 하면은 결국 공급자와 수요자와 가격이 맞는 가격이 왔을 때 가격이 바닥을 쳤다라고 표현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아직은 이제 공급자 위주의 어떤 가격인 것 같고요. 그래서 아직은 바닥으로 떨어지고 있는데 아직 바닥은 안 쳤다. 볼 수 있지만 조만간 거래는 있을 걸로 봐요. 왜냐면 수요가 워낙 많기 때문에 제가 좋아하는 데이터입니다. 다음 삼성 레미안 만안구 이거 소형이고요. 8.0, 6.4 유찰, 5.1 유찰, 4.1 그럼 한 4.5억 정도 낙찰받았을 것 같고 이거는 뭐 나름 뭐 아파트고 여기 바로 앞에 안양역 있네. 바로 앞에 안양역이에요. 진짜 역세권. 그러면 이거 호가가 이게 6억인데 실제 매매가가 지금 5.4, 5.1억짜리 있어. 5억짜리 있네. 그러니까 바닥이 5억 수준에서 지금 거래가 좀 되고 있어요. 5억 수준에서. 이거 굉장히 의미심장하죠? 지금 5억 정도에서 지금 거래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 실거래가 5억 수준이라고 보면 되고 지금 전세 수요도 많아요. 한 3.5억이니까 한 전세가 5억 대비 3.5억이면 한 얼마입니까? 한 70% 정도 되죠. 예. 70% 정도 되니까 아까 받으신 분 이분이 한 4.5억에 받았다. 그러면 매우 잘 받으신 것 같아요. 4.5억이면 4.5억에 이거 전세 주면 1억이면은 여기 전세 줄 수 있잖아요. 1억만 자기 돈 1억만 있으면 24평이니까. 그리고 매력적인 게 여기 바로 앞에 안양역 있잖아요. 여기 진정한 역세권이네. 삼성 레미안. 여기 초등학교도 있네. 안일 초등학교도 있고요. 여기는 뭐 이렇게 나쁘진 않은 것 같아. 여기 뭐 괜찮은 위치인 것 같아요. 안양역 바로 앞이니까. 그래서 괜찮은 것 같고 지금 우하향하다가 지금 한 5억대에서 좀 거래가 되고 있는데 조금만 더 있으면 좀 더 하락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요. 여기도 레미안이네. 레미안이고 이건 몇 평이냐? 24평? 6.2유찰 5억이니까 한 5.5억 정도 낙찰됐을 것 같고 여기가 32평. 그렇지 32평이지. 한 32평 정도 되고 지금 근데 웃긴 게 이게 앞에 것도 같은 거거든요. 근데 이게 몇 평이냐 이거? 22평 32평이거든?
근데 희한하게 가격이 똑같아. 효과가. 이게 뭘 얘기하는 걸까요, 이게? 왜 그러지? 그 희한하다, 여기. 아니, 평수가 지금 몇 평이야? 이게 24평이고 이거 32평인데 가격이 똑같아. 이게 6억 정도에서 거래가 되고 있고 1억 정도 차이가 나는구나. 야, 근데 이게 희한하다. 1억 정도 차이가 나는데 32평이 낫지 않아요? 1억 정도밖에 차이 안 나면? 전세가가 한 3억 5천 정도. 여기는 전세가가 여기도 3억 5천이네? 그리고 3억 5천. 여기도 3억 5천. 24평 3억 5천. 32평 3억 5천 4억. 별 차이가 없어 여기 보니까. 3억 5천. 조금 더 크긴 한데 희한하다 여기. 여기는 제가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여기 특이한 동네, 특이한 아파트 단지고요. 제가 이 숫자 봤을 때는 24평보다는 32평 쪽으로가 더 좀 매력이 있을 수밖에 없겠죠. 그런데 지금 요건 보면은 실거래가가 한 6억? 6억 초반대에서 좀 거래가 되고 있어요. 6억 초반대. 6억 초반대에서 거래가 되고 있고 저기 전세가는 한 4억 초반대. 그러니까 한 70% 정도 전세가율 그렇게 유지가 되고 있고 여기서 낙찰을 한 5억 정도에 받았다. 그러면 매우 잘 받은 것 같아요. 5억대 받았다 그러면 매우 잘 받은 것 같아요. 매우 잘 받았고 5.5억 정도? 매우 잘 받은 거지. 그래서 여기는 굉장히 좀 주목해야 될 아파트 단지인 것 같아요. 왜냐면은 이런 데이터들이 많고 평수가 그렇게 크게 그 가격을 좌우하지 않는다는 거는 그만큼 평수가 작아도 더 비싸도 들어온다는 얘기니까 수요가 굉장히 엄청나다는 얘기잖아요. 내가 볼 때는 이 안양역이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또 수요 측면에서 봤을 때는 이 단지가 바로 역전 바로 앞에 있기 때문에 굉장히 메리트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은 나중에 한번 제가 주목할 만한 아파트로 한번 추려볼 생각입니다. 자, 이편한 세상 석수. 자, 114.8 제곱미터 8.9억 유찰, 7.2억 유찰, 5.8억이죠. 5.8억. 그러면은 한 6.5억 정도 낙찰 받았을 것 같고, 요거 뭐 새 아파트는 아닌 것 같고 보통 아파트이고요. 지금 42평이고 호가가 한 8.7억, 8억 정도, 8억 정도 되고 실거래가가 지금 거의 없는데 22년도에는 지금 한 6억 정도의 거래가 되고 있네요. 6억. 6억의 거래가 23년도 1월에 거래가 됐고 전세는 나름 수요가 있어요. 나름 수요가 있고 한 5억, 4.9억의 거래가 되고 있고 4.9억. 6억에 4.9억이면은 거의 한 80%가 넘는 것 같아요. 여기는 조금 더 기다려야 될 것 같고 그러면 어떻게 돼요? 가격이 지금 6.5억에 낙찰을 받았다 그러면 잘못 받은 거지. 지금 6억짜리가 있는데 지금 26층짜리가 6억짜리가 잘못 받은 거. 이거 좀 기다려야 될 것 같고
6억짜리. 그러니까 이게 전세가 5억이니까 조금만 기다리면 될 것 같기는 하고요. 이쪽에서. 그리고 위치를 좀 보면은 이게 관악역이 좀 있긴 해요. 예. 근데 역세권 바로 앞이라고 좀 보기는 좀 어렵고 관악역이 좀 조금 한참 걸어가면 있긴 합니다. 그래서 지하철을 타면 될 것 같기도 하고. 음. 예. 근데 확실히 관악역 쪽이 좀 이렇게 뭐가 없네. 예. 요 밑에 요쪽이 중심이니까. 근데 여기 관악역 쪽은 사실은 뭐가 없어요. 여기가 이 보면은 요쪽으로 이렇게 딱 산으로 둘러싸여 있어갖고 여기 뭐가 좀 없어. 이렇게 보니까 확실히 그 안양은 요쪽 이게 평촌 쪽이 중심인 것 같아요. 예. 예, 그래서 지금 전체적으로 안양 쪽을 좀 지켜봤는데요. 이 사실 안양이라는 위치 자체가 거의 준서울이거든요. 준서울. 그래서 한때는 거의 이 넘사벽이었어요. 가격대가 거의 준서울이었기 때문에 특히 여기 평촌 뭐 범계 이쪽은 가격이 엄청나게 올랐었던 지역입니다. 근데 지금 보니까 가격대가 좀 많이 무너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뭐 이런 거 여기가 이제 쭉 올라갔잖아요. 6억 지금. 근데 이거 5억 이하잖아요. 거의 20%? 30%? 예. 지금 얼마야 지금 여기? 7억에서 지금 얼마입니까? 5억이잖아요. 30% 정도 떨어지고 있는 것 같아요. 30% 정도. 그래서 제가 볼 때 지금 서울은 좀 부담스럽고 여기가 사실은 뭐 이게 학원가도 많거든요. 제가 듣기로는. 그리고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좀만 가면 광명이고 좀만 가면 뭐 과천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리고 여기 지하철이 또 있기 때문에 금방 또 서울로 가요. 그래서 준서울을 원하시는 분들은 여기 안양도 한번 노려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긴 해요. 그 30% 이상 전체적으로 아파트 값이 떨어진 것 같기 때문에 여기가 나름 괜찮습니다. 왜냐면은 여기도 이게 보시면 다시 말씀드리지만 여기가 이제 그 도로라든지 지하철이 굉장히 그 밀도가 높아요. 확실히 중앙부에 속해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사통팔달이라고 표현할 수 있을 정도로 교통이 발달되어 있는 도시고 그리고 그 서울 쪽 접근성도 굉장히 편하기 때문에 거의 준서울이라고도 말할 수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격대가 거의 30% 이상 떨어진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이쪽을 역세권 중심으로 좀 보고 계시다가 때가 되면 또 구입을 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 지금까지 정보가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